산 꼭대기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반짝거리는 날 바다바위 위에 너무 아름다운 처녀가 하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네. 마술같이 사람을 홀리는 선율. 조그만 배에 탄 뱃사공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결국 물속으로 삼켜진다네. 인어에 대한 전설은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사이렌, 머메이드, 루살카, 와디노이, 교인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다른데 그 이야기들은 비슷하죠. 수많은 이야기들에서도 인어는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한 모습으로 묘사되며 마치 바다날씨만큼이나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인어의 목격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동양에서 인어의 목격담만큼 누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에 남겨진 기록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저는 강원도 통천군의 관리로 갓 부임한 김담영입니다. 그날 저는 흡곡현의 헌영이 되어 봄놀이를 하다 바닷가 어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죠. 그때 어부가 들어오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죠. 오늘 사냥은 제대로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았느냐? 어부가 말하길 님께만 말해주는 것이요. 그러니깐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나는 너무 궁금해 그에게 다짐을 했죠. 알겠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꺼낼게야. 약속하마. 그러자 어부가 안심하며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평소처럼 낚시를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잡힌 물고기가 힘이 억수로 세다 보니 고래 새끼인 줄 알고 2시간 넘게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런 뒤 물에 빠져나온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인어였어. 처음 듣는 단어에 저는 되물었습니다. 인어라고? 그러자 어부가 자랑스럽게 말하길 그렇소. 자 여기 봐보시오.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2은 창에 찔려 죽고 나머지 4은 살아있어. 제가 들뜬 마음에 인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모두 4살이 된 아이 같았는데 고운 얼굴, 오똑한 코, 검은 머리털을 지닌 모습이 꼭 사람과 같았습니다. 콧마루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귓바퀴가 또렷했습니다. 수염은 누렇고 검은 머리털은 이마까지 드리웠습니다. 암수음양의 형태가 사람과 한결같았으며 손바닥과 발바닥의 주름살 무늬, 무릎을 껴안고 앉는 것까지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얀 눈물을 흘리는 인어들을 보고 그들을 가련하게 여긴 저는 이들이 사람과 같고 눈물까지 흘리는데 아프고 슬픈 건 분명한가 보네. 이들을 바다로 다시 넣어주지 않겠는가? 라고 어부에게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그 부탁에 어부는 정색하며 또 거절하며 말하길. 하지만 인어에게서 난 기름은 무척 품질이 좋고 썩지를 않아 고래 기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이건 무지 비싸게 팔릴 건데 어떻게 다시 넣어주겠소? 제가 그날 새벽 어부에게서 인어들을 빼앗아 바다로 돌려보내니 인어들이 마치 거북이나 자라처럼 헤엄쳐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를 신기하게 여기자 노를 젓는 어부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죠. 큰 인어는 사람 크기만 합니다. 나는 놀라며 너무도 궁금증이 일어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인 인어도 잡아보았다는 말인가? 그 어부는 신난 듯이 그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전에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낚시하다가 잡았었는데 무지 아름답고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생김새가 완전히 여인 생김새이며 눈처럼 살결이 희고 여신 같은 모습이었죠. 그때 제가 농을 하자 정을 통한 연인처럼 웃으며 바다에 다시 넣었는데도 3차례나 다시 되돌아왔었죠. 저희 같은 바닷가 사람들은 암컷 인어를 잡으면 못에 가두어 기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조선 광해군 때 쓰여진 총 5권으로 구성된 최초의 한국 설화책으로 알려진 어우야담에서 등장합니다. 조선시대에 잘 다루지 않았던 꿈, 귀신, 신선 등 신기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우야담에서 김담영이 묘사하는 인어의 모습은 진짜로 사람과 가깝고 이 자세한 묘사에서 김담영이 진짜 인어를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